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생성형 AI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검색 및 고객 응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한 1000분 이상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 동안에 어쩌면 지난 30년보다 큰 변화가 IT 시장에, 특히 인공지능 부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목처럼 정말 위대한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위대한 변곡점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81년도에 IBM PC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웹브라우저가 출시가 되고 이거에 기반해서 아마존이 1994년도에 창립을 하고 구글이 97년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4년 후가 2009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잘 아시는 우버, 그리고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설립이 되고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쓰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4년 후가 바로 올해입니다. 매 14년마다 위대한 변곡점이 있었고 또 그 변곡점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고 또 그 변곡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수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회사가 있었죠. 현재 솔트룩스는 굉장히 큰 기대 또 그리고 기회와 함께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을 넘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저희가 완성된 무엇을 제안을 드린다기보단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주제들을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트너 그룹은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혁신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혁신 기술이 개발, 검증, 시장 확대, 시장 지배하는 단계를 거쳐갈 때 반드시 거품의 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 살아남은 기업들이 깨우침을 얻고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깨우침의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마도 레벨 4나 레벨 5까지 가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자연언어 이해 기술은 거품이 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의 환멸을 느끼는 시대로, 그리고 딥러닝과 이런 기술들은 이제 환멸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면서 생성적 AI가 거품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챗봇은 향후 2년 내에 시장 내에서 큰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영상지능하고 음성지능하고요. 이게 작년 여름에 나왔던 가트너 그룹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나서 낸 결론이라면 단 4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에 미래 비전과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면 사실은 그 속도감은 완전 소위 말하는 젬병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단 하나의 서비스로 시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챗GPT가 작년도 11월 달에 전 세계에 강타를 했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의 바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달려들어서 서비스를 만들고 상용화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 안에는 대화형 인공지능과 생성적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큰 두 주제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통합이 되고 모든 서비스가 지능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파워 런치 점심시간까지는요, 어떻게 이 단지 두 가지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처럼 창조를 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적 인공지능이 우리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챗GPT와 혹은 GPT와 연동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입니다. 플러그인 서비스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여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것뿐만 아니라 울프람 알파처럼 전통적으로 가져왔었던 다양한 질의응답 및 수학적 소프트웨어까지 챗GPT와 연동이 되면서 서비스가 발전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은 오피스 365에 있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소록과 이메일 시스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에 기반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좀 더 강력한 질의응답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고,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삶자리 그리고 우리 업무 가운데서 일일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대화를 나누고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지적 노동에 관련된 것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사티아 나달레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이폰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이고 컴퓨터와 사람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혁신이 일어난다고요. 솔트룩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과정을 준비해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포함해서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거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솔트룩스는 23년 전에 창립했을 때부터 언어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해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식 베이스, 가장 방대한 텍스트 말뭉치와 음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아시는 것처럼 KB국민은행의 상품 지식 플랫폼, NH농협은행, 키움증권 등등의 많은 금융권과 금융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같이 고민해왔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결합할지를 고민해왔고 만들어 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또 공공 부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서비스 가치를 또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해 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놀랍게도 저희는 5년 전부터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만들어진 예를 들자면 버트나 GPT와 같은 것들을 저희 고객과 함께 이미 현장에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그 사례와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작년 가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 거대 언어 모델, 예를 들자면은 버트를 포함한 T5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GPT와 같은 형태의 생성 모델에 관련된 것들을 바로 저희가 축적했던 데이터로 사전 학습하고, 그 위에 여러분 기업 내 및 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증강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노코드로 직접 대규모 언어 모델을 생성하고 일종의 여러분만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전문적 AI 서비스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거대 언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죠. 오늘 아마 이것이 어떻게 검색과 연결되고 어떻게 챗봇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 개발해왔었던 자체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 루시아를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루시아는 챗GPT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많은 문서만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질의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찾고 여기에 그라운딩이 돼서 이것을 참조해서 답변과 그리고
현명한 질의응답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챗GPT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거짓말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달 전, 몇 년 전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생성된 데이터 갖고도 대화하고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시아는 또한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챗GPT가 제시한 답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답변의 근거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학습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답변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답변의 근거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루시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는 인간 종족이 저희를 포함해서 15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종족은 모두 멸종을 하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 종족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된 지 대략 30만 년이 채 안 됐다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를 하였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화된 방식은 더 큰 뇌, 그리고 더 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능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 한 명이 전문화가 되고 이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가 발전하고 생존하고 진화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솔트룩스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금융에서도 금융 서비스의 각각 투자 부문, 고객 서비스 부문, 상품 부문,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증권과 관련된 것이나 보험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깊숙이에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마치 챗GPT와 같은 형태로 만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많은 레거시 시스템과 그리고 또 그 많은 서비스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로 가능성이 열리는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자를 만들어내고요. 인쇄기를 발명을 하고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을 발명을 하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발명을 해냈죠. 이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만 하더라도 1인당 우리가 보유한 정보량이 1000만 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웬만한 키워드로 검색하면은 100만 개의 문서가 검색돼서 나오죠. 앞에 100개는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일일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뒤쪽에 있는 99만 9,900개는 제가 열어볼 수도 읽어볼 수도 없는 지식과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정보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문서를 생성하고 글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더 가속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읽어볼 수 없는 99만 9,900개의 문서를 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경험해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글을 읽고 인공지능이 요약을 하고 인공지능이 제안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닿고 해소해야 될 만한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트룩스는 오직 금융만을 위해서 준비해온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또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